자, 이번 시간에는 사실 이제 그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좀 더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 스레드 프로그래밍만 하면 좀 재미도 없고 그럴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 정도에는 좀 과제를 하나 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부터 먼저 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튼 오늘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이 IP 주소와 포트라는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 IP 주소와 포트가 뭐냐? 여러분들의 컴퓨터와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구분하는 것이 이제 IP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집도 뭐 택배 받으시려면 집 주소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집집마다 서로 다른 주소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컴퓨터와 컴퓨터들을 네트워크 상에서 구분해주는 값이 IP 주소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의 컴퓨터에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하나의 컴퓨터 안에는 여러 개의 서버가 실행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FTP 서버, 웹 서버, 무슨 게임 서버 등등등 해서 굉장히 다양한 서버들이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서 실행될 수가 있는데 그 서버 프로그램들이 사용하는 구분값이 포트라고 합니다. 이 포트는 정수값이고요. 같은 포트로 서버가 여러 개가 함께 동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버 하나당 포트 값은 다 다르게 동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럼 IP 주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윈도우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IP config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맥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if config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게 P냐 F냐 차이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윈도우 사용자는 IP config, 그 다음에 맥 사용자는 if config라는 명령을 쓰면 됩니다. 제가 터미널을 열고 if config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어떤 정보가 쭉 출력이 되는데 그 중에서 여기 보면 맥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쭉 내리다 보면 이렇게 EN0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 IP는 192.168.0.78 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집에서 공유기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 공유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부 IP 192.168로 시작하는 IP를 많이 쓰실 거예요. 자, 이런 IP 쓸 거다.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IP config라고 터미널 상에서 실행을 하시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포트 값은 아까 정수 값이라고 했는데요. 이 포트는 일단 첫 번째로 웰로운 포트라고 해서 1023번까지는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에서 미리 예약을 해뒀어요. 이 포트는 중요 서버, 그러니까 웰로운 포트라고 해서 중요 서버들, 이미 많이 사용되는 서버들이 사용되는 포트들이야 라고 이제 지정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웹 서버는 기본이 80번 포트를 사용하고요. FTP는 21번 포트를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1023 포트보다도 1023 0부터 1023 안에 있는 값들은 굉장히 중요한 서버들이구나, 많이 알려진 서버들이 사용하는 포트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제 개인이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특정 회사에서 만드는 서버들 포트는 1024부터 49151까지 사이에 있는 값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또는 프라이빗 포트라고 해서 운영체제가 동적으로 사용하는 포트가 있어요. 이런 포트들은 49152부터 정수의 마지막 값 65535까지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웰로운 포트가 뭔지 정도는 꼭 기억해 두세요. 127.0.0.1이라는 번호는 여러분들 컴퓨터 자신의 컴퓨터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자신의 내 컴퓨터 있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127.0.0.1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27.0.0.1은 내 컴퓨터 IP다.
무조건 내 컴퓨터 IP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예전에 그 되게 웃긴 유머가 하나 있었어요. 해커와 127.0.0.1이란 유머가 있었는데, 혹시 찾아보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유머 127.0.0.1 해커 이렇게 사용해보면, 오늘의 유머에도 있네요. 이런 거 보면 여러분도 이제 웃을 수 있어야 돼요. 보시면, 그 해커가, IRC라는 대화방에서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나한테 IP 주소 알려주면, 넌 뒤질 거다.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내 IP는 127.0.0.1이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해커가, 5분만 기다리면, 당신의 하드는 날아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무섭다고 했더니, 조금 지나서, 뭐라고 하면, 자기 하드디스크가 날아갔다고, 막 이런 이제 유머가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좀 웃겨요. 그러니까 해커한테 IP 주소만 알려주면 내가 다 해커한다 라고는 해커한테 127.0.0.1을 알려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자신의 컴퓨터가 이제 다 지워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좀 저만 웃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주소라는 게 있는데 https://naver.com 이런 주소를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입력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주소를 브라우저에서 입력해서 네이버나 다음 구글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잖아요. 이때 이 www.naver.com이나 www.다음넷 보통 www를 개발자들은 따따따라고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따따따.google.com은 도메인 주소라고 합니다. 보통 서버와 서버를 구분해 줄 때 아까 제가 뭘 했어요? IP 주소라는 걸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IP 주소라는 건 숫자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숫자를 다 외우기가 힘드니까 이 도메인 영어와 숫자로 되어 있는 그런 도메인 주소를 이용해서 이 IP 주소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컴퓨터는 IP 주소를 갖고 있는 건데 그걸 도메인 주소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도메인이 아니라 도메인인데. 잠시만요. 고쳐지지 않네? 아, 저장을 안 했네요? 네, 다시. 도메인 네이밍 서버는 이 도메인 주소를 IP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요. 실제로 이 도메인이 어떤 IP인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터미널에서 nslookup이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slookup 도메인 주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nslookup www.naver.com 이라고 해주시면 얘들이 밑에 보시면 여기 보면 223.130.195.95 223.130.200.104 이런 이제 도메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IP 주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도메인 주소를 이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게 누구냐면 도메인 네임 서버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브라우저에서 www.naver.com 하고 엔터 딱 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컴퓨터는 이 도메인 네임 서버한테 물어봐요. 이 www.naver.com이 IP가 뭐지? 하고 물어본 다음에 그 IP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메인 네임 서버가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소를 적어도 그 IP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IP 설정할 때 보면 이렇게 DNS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은 여러분들 그 공유기 같은 거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DNS 서버 주소를 받기를 하는데 이렇게 수동으로 어떤 DNS 주소를 적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DNS 서버한테 여러분들의 컴퓨터는 매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도메인은 어떤 IP야? 하고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맥이나 리눅스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etc라는 폴더 밑에 resolve.conf라는 파일에서 도메인 네임 서버 설정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밑에처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네임 서버 해주고 IP 주소가 두 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네임 서버를 두 개 설정하는 이유는 네임 서버도 서버니까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버가 죽었을 때 다음 서버가 사용되기 위해서 DNS 서버를 이제 두 개 보통 설정을 합니다. 아까 자기 자신 컴퓨터를 나타내는 IP 주소가 뭐라고 했어요? 127.0.0.1이라고 했었죠? 근데 로컬호스트는 자신의 컴퓨터를 나타내는 도메인이에요. 로컬호스트는 무조건 내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한테 해커가 너의 도메인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로컬호스트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커가 해킹하면 누구 컴퓨터가 해킹당했겠어요? 해커 자신의 컴퓨터가 해킹당하겠죠. 이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웃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IP 주소를 알아내려면 어떻게 하느냐? inet 어드레스라고 불리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IP 주소를 알아냅니다. 이때 inet 어드레스 갖고 있는 get localhost 스태틱한 메소드예요. 클래스명 다음에 바로 나오니까 스태틱한 메소드죠. get localhost라고 해주면 현재 컴퓨터에 대한 IP 정보를 가지는 inet 어드레스라는 객체가 리턴됩니다. 그래서 이 inet 어드레스 갖고 있는 get host 어드레스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IP 주소를 알아낼 수 있어요. 만약에 구글의 IP 주소를 알아내고 싶다 이러시면 inet address.get all by name에서 여기다 도메인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도메인은 사실 여러 개의 IP 주소와 매핑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메인이 꼭 하나의 IP가 아니라 하나의 도메인이 여러 개 IP 주소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여러 개의 IP로 설정하는 이유는 역시 서버가 죽을까봐 이 구글 같은 데에서 하나의 도메인에 여러 개의 IP를 이렇게 매핑을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배열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 배열의 개수만큼 호스트 어드레스를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 예제를 한번 직접 작성을 해볼게요. com example 밑에다가 제가 도메인 하나, com example 밑에다가 패키지로 넷이라는 패키지를 제가 하나 만들 거고요. 이 넷에다가 IP 어드레스 exam이라고 하나 예제를 만들겠습니다. 자, IP 어드레스 주소를 알아내려면 inet 어드레스라는 클래스를 사용하면 됐죠? inet 어드레스 해주면 얘는 자바 넷 패키지에 있어요. 자바 넷 패키지에 inet 어드레스 .get localhost라고 해주면 내 컴퓨터에 이제 IP 정보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밑줄이 쫙 그어졌죠? 왜 밑줄이 그어져 있느냐? 걔 로컬호스트 안을 들어가 보면 얘가 unknown host exception이라는 걸 발생하는데 이 unknown host exception도 들어가 보면 IO exception을 발생하고 IO exception을 들어가 보면 exception을 이제 상속받고 있죠? 이 말은 런타임 exception을 상속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즉 얘는 체크드 exception을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try catch로 exception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다 try catch. 자, 무슨 exception이었냐면 unknown host exception이에요. 그래서 unknown host exception 이라고 적어주시고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는 stack trace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get localhost 해주면 뭐가 나온다고 했었냐면 inet 어드레스 타입의 객체가 나온다고 했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ia.get 어드레스 해주면 바이트 배열 형태인데 get host 어드레스 하면 문자열 형태로 어드레스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해보면 192.168.0.78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구글의 이제 도메인 주소 알아볼게요. 방금 전에 작성했던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자, 이 부분이 이제 로컬호스트는 내 컴퓨터를 말하는 건데 구글 도메인에 해당되는 걸 구하려면 get all by name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get all by name 쓰시면 되는데
얘는 배열을 리턴한다고 했죠. 이렇게 배열을 리턴됩니다. 그럼 배열을 리턴하니까 자, 이 배열의 개수만큼 반복하면서 출력을 해볼게요. inet 어드레스 ia array 이렇게 해주면 for each문이라고 해서 배열에서부터 하나씩 꺼내서 더 이상 꺼낼 게 없을 때까지 반복한다고 했었죠? 이게 반복하면서 IA의 호스트 어드레스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네, 지금 보니까 호스트 어드레스가 두 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얘는 이제 보니까 어때요? 얘와 얘가 형식이 좀 다른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 그죠? 아까 보니까 자, 이거 보세요. 점하고 get localhost라는 걸 보면 죄송합니다. inet 어드레스 객체를 사용할 때 보면 이렇게 inet 어드레스라는 객체도 있었지만 inet 4 어드레스라는 것도 있고 inet 6 어드레스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들. 그죠? 네. 이게 뭐냐면 inet 4 형식은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된 형태고 6 형식은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왜 이런 형식이 나왔냐면 이 IP가 고갈됐거든요. 고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IP 주소 이 형식으로는 모든 컴퓨터한테 할당을 해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나온 방식이 이러한 형식의 주소를 사용하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런 형식도 주소다라고만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IPv6라든가 4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공부해 보시면 아, 이게 뭐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래밍이에요. 이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래밍이 뭐냐?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거라든가 크롬이라든가 이런 브라우저 사용하시죠? 이런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이 브라우저가 요청을 보내서 나한테 응답해 주는 게 보통 서버라고 합니다. 자, 이런 요청과 서버는 어떻게 통신을 하느냐?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드릴게요.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하면 여러분 브라우저 있죠? 브라우저에다가 여러분들 주소를 적어요. 뭐 www.naver.com 이렇게 주소를 적고 엔터를 딱 URL 주소를 적으면 여러분들의 브라우저는 이 도메인에 해당되는 서버한테 접속을 합니다. 1번 접속을 해요. 접속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브라우저는 서버한테 요청 정보라는 걸 보내게 돼요. 그러면 서버는 이 요청 정보를 받아서 그걸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응답 정보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브라우저는 그 응답 정보를 받아서 화면에 결과를 출력해주고 나중에 접속이 클로즈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속하고 요청 정보를 브라우저가 보내고 응답을 받고 접속을 클로즈 해주죠.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죠. 항상 브라우저와 이걸 웹서버라고 보통 하는데 이 웹서버 간에는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고 이 약속을 다른 말로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토콜은 일종의 규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통신하겠다라는 규약을 우리는 HTTP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와 웹서버 간에는 HTTP 프로토콜로 통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브라우저 같이 요청을 보내는 애를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웹서버처럼 요청을 기다리다가 요청을 받아서 응답해주는 애를 우리는 보통 서버라고 합니다. 서버. 자, 그러면 자바로 이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느냐? 이 첫 번째로 자바로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 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서버 소켓이라는 객체를 생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버 소켓이라는 객체는 포트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버들은 뭐라고 했어요? 특정 포트에서 포트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수값인 포트를 가지고
서버 소켓이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인스턴스를 뭐 SS는 해서 서버 소켓 인스턴스를 만들었다면, 자, 그 다음에 ss.accept 라고 해서 메소드를 사용하면 얘는 클라이언트를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키보드로부터 입력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 만들면 키보드로 입력할 때까지 커서가 깜빡깜빡하면서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기다리는 메소드를 블러킹 메소드라고 해요. 즉, 이 코드는 실행하다가 여기서 코드가 멈춰요. 코드가 실행되다가 여기서 멈춰 있다 이 말이죠, 서버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클라이언트는 소켓이란 걸 만드는데, 클라이언트는 접속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IP 주소와 포트가 필요합니다. 자, IP는 왜 필요해요? 어떤 컴퓨터에 접속할지가 중요하니까 IP가 필요하고, 포트는 그 컴퓨터에 서버가 여러 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서버가 여러 개가 실행될 수 있을 수 있는데, 서버마다 포트 값이 다르다고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를 5000번 포트로 실행을 해놨다면, 얘는 5000번 포트로 접속하도록 포트를 설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켓을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S는 해서 소켓, 뉴 소켓 해가지고 얘도 이제 뉴겠죠. 뉴 소켓에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주게 되면 이 소켓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접속을 하게 돼요.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접속을 하게 되면 이 accept 메소드는, 자 보세요. 우리가 키보드도 여러분들 키보드로 이렇게 입력 대기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입력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문자열이나 바이트나 뭐 인트 값으로 리턴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켓을 생성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얘는 대기하고 있다가 뭐가 툭 튀어나오냐면 소켓이 튀어나오게 돼요. 이 accept라는 애가 소켓을 리턴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클라이언트 쪽도 소켓이 있는 거고 서버 쪽도 뭐가 생긴 거예요? 소켓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 소켓과 이 소켓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 소켓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냐면 인풋 스트림을 얻을 수 있고, 이 소켓을 통해서 아웃풋 스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 소켓을 통해서 인풋 스트림을 얻을 수 있고 아웃풋 스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웃풋 스트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마치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종이곽으로 이렇게 실로 연결해서 이런 거 해봤어요? 이렇게 실로 연결한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말을 하잖아요. 입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안녕 하면 여기로 이렇게 들리는 거죠. 네, 여기다가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럼 이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들리는 거죠. 엄청 잘 들려요. 가까워서 그래요. 가까워서. 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이쪽은 쓰는 거죠. 여기다 쓰는 거예요. 쓰는 거니까 얘는 이쪽은 아웃풋이 되는 거고 이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쓰면 이쪽은 입력을 받는 거고, 이쪽에다 쓰면 이쪽은 입력이 되는 거죠. 즉, 소켓을 생성해주면, 이 소켓을 생성해주면 그때 접속이 일어나는데 이 accept가 소켓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소켓을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다?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구할 수 있고, 이쪽 소켓도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이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서 써주게 되면 여기서 정보가 읽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써주게 되면 이쪽에선 읽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소켓이 연결되면 소켓을 통해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을 얻어내고 그걸 통해서 서로 읽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동시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동시에. 내가 말하는 도중에 상대방을 읽는 걸 동시에 하고 싶다. 자, 여러분들 동시에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걸 생각하셔야 돼요. 동시에. 뭘 사용해야 될까요? 스레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스레드.
스레드를 알아야지만 동시에 읽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스레드를 배운 겁니다. 자, 여하튼 그 스레드를 사용하는 건 좀 뒤에 하도록 하고 일단 이 정도 알았으면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브라우저를 만든다는 건, 브라우저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HTTP하고 도메인 주소를 보통 적는데, HTTP IP 콜론 포트라고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소로 브라우저는 요청을 보낼 수 있고, 서버 소켓은 특정 포트로 접속 요청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브라우저는 서버와 연결이 되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요청 정보를 보낸다고 했고, 서버는 그 요청 정보를 읽어들여서 그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초보자들은 이 내용이 뭔지 참 헷갈릴 텐데, 자, 방금 전에 말한 것을 처리해주는 Very Simple Web Server라는 걸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아주 심플하니까 이셉션 처리도 안 할 거예요. 스로우스 이셉션이라고 해줄 거고. 자, 얘는 서버예요. 서버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대기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서버 소켓 SS는 new 서버 소켓을 만들어 주는데, 자, 포트 번호를 9090으로 했습니다. 얘는 9090 포트로 대기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서버 소켓은 다 사용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맨 마지막에 클로즈부터 해줘야 됩니다. 서버 소켓은 다 사용하면 클로즈 해줘야 나는 이 포트를 더 이상 안 써. 우선 운영체제한테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ss.accept 이렇게 해주면 얘는 뭐 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클라이언트를 대기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면 이 accept 메소드는 뭘 리턴해 주냐면 이렇게 소켓을 리턴해 줍니다. 자, 클라이언트를 대기하고 있다가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는 순간 클라이언트와 통신할 수 있는 소켓을 반환한다 이거죠. 그럼 실제 이 소켓을 값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소켓.toString에서 소켓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한번 출력하고 끝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고 제가 이 예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 프로그램 종료가 지금 안 된 상태예요. 이게 좀 헷갈리니까 여기서 코드 하나 출력합시다. 뭐라고 출력할 거냐면 클라이언트 접속을 기다립니다 라고 해주고 클로즈가 끝난 다음에는 서버가 종료됩니다 라고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클라이언트 접속을 기다립니다 라고 나오고 종료합니다는 안 출력하죠. 왜냐면 이 accept 메소드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 중인 상태인 겁니다. 실행 중인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제가 9090 포트로 접속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http 제 IP 주소 127.0.0.1이 제 IP 주소라고 했었죠? 네, 콜론 9090 포트 번호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속을 한 거예요. 브라우저에서. 그래서 엔터를 딱 치더니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대요. 뒤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내용이 출력됐죠, 여러분들. 그죠? 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브라우저에서 뭐라고 입력한 거예요? 이렇게 입력한다. 이러면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입력하는 순간 이 accept 여러분들 이거 동시에 안 보여주니까 제 말을 안 믿을 수도 있으니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하고 대기하고 있죠?
127.0.0.1 9090하고 엔터 딱 치면 이때 어때요? 소켓 정보가 나오죠? 이때 내부에서 사용되는 포트 번호, 운영체제가 동적으로 할당한 포트 번호 52420이라는 게 나오면서 서버가 종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뭐 한 거냐면, 대기하고 있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브라우저에 접속하는 순간 소켓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럼 이 소켓은 뭐냐? 소켓은 브라우저와 통신할 수 있는 객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브라우저라기보다는 클라이언트와 통신할 수 있는 객체인 거죠. 그러면 통신은 어떻게 해주느냐? 이 소켓으로부터 get input stream 해주면, 자, input stream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소켓으로부터 get output stream을 해주면 뭐가 나올까요? 자, output stream이 나와요. 이렇게 해주면 클라이언트에다 읽고 쓸 수 있는 아웃풋 스트림이 나옵니다. 클라이언트와 읽고 쓸 수 있는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브라우저는 접속을 하잖아요? 접속을 하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브라우저는 접속하자마자 서버한테 정보를 막 보내줘요. 서버한테. 그럼 서버는 그 정보를 읽어드린 다음에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 HTTP 프로토콜은 어떻다? HTTP 프로토콜은 클라이언트가 정보를 서버에게 막 보내준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청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누가 먼저 읽어드려야 되냐면 클라이언트가 보내주는 걸 서버가 먼저 읽어드리는 작업부터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읽어서 한번 값을 그냥 무조건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이트 배열 버퍼는 new 바이트 배열 512에서 읽어드리기 위해서 바이트 배열을 선언해주고, 자, 얘는 읽어드린 건수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선언해주고요. while read count는 in.read 버퍼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릴 거예요. 읽어드리는데 뭐가 아닐 때까지 읽을까요? 일단 -1이 아닐 때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1이 아닐 때까지라는 건 뭐냐면 end of 파일까지죠. 더 이상 읽어드릴 게 없을 때까지 읽어드린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system.out.write로 출력할게요. 이 write는 바이트 배열을 출력할 수 있어요. 버퍼에 0, 읽어드린 개수만큼. 이러면 브라우저가 보내주는 정보를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해주면 클라이언트 접속을 기다리죠. 자, 이 상태에서 127.0.0.1 9090으로 엔터 딱 쳤어요. 엔터 딱 쳤더니 어때요? 클라이언트 접속을 기다립니다 나오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여기까지 출력됐죠. 근데 잘 보면 여기 빈 줄이 하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빈 줄 보이시나요? 빈 줄?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클라이언트 접속 기다린 다음에 뭐라고 보내요? 브라우저가 여러분들 서버한테 이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get/http/1.1 이렇게 보낸 겁니다. 이렇게 보내면 이 정보를 서버가 받으면 슬래시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서버는 보내줘야 돼요. 근데 이 앞에 있는 get은 뭐냐면 브라우저가 get이라는 방식으로 요청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방식은. 자, 이거를 갖고 한번 제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뭘 해볼 거냐면 텔넷
www.naver.com 80번 오면 네이버닷컴에 80번 포트로 접속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접속한 상태에서 제가 get 슬래시라고 바로 연결 끊어졌네. 다시 get 슬래시 하고 엔터 치면 어때요? 뭔가 내용이 출력됐죠.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네이버 80번 포트에 네이버에 접속을 해서 슬래시에 해당되는 경로를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HTTP 프로토콜로. 그랬더니 네이버는 302 파운드라는 에러 메시지 같은 화면을 정보를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만약에 텔넷 www.auction.com 80으로 이렇게 보내면 get 슬래시 했더니 얘는 이제 그 정보를 아예 받지도 않네요. 에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브라우저는 뭘 보내준다? 여러분들의 브라우저는 이렇게 get 슬래시라고 해서 슬래시 페이지 요청하는 게 보내주고요. 그럼 서버는 이 슬래시에 해당되는 걸 응답해줘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걸 제가 종료하고 이번엔 제가 이렇게 주소를 입력해 볼게요. 127.0.0.1:9090 슬래시 보드 슬래시 hello.html. 자, 서버를 다시 실행해주고 제가 이렇게 요청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적어줄게요. 두 번째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http://127.0.0.1:9090 D가 뭐예요? 이렇게 적혀 있죠? 이렇게 적혀서 엔터를 딱 치면 자, 여기 보세요. get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요런 내용이 나온 걸 볼 수 있죠? 자, 지금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이 get 다음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웹서버한테 이러한 내용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줄이 지금 출력되고 있는데 브라우저가 보내주는 정보예요. 브라우저가 보내주는데 이 브라우저는 맥 운영체제에서 맥 운영체제에서 동작하고 있고 브라우저는 매킨토시 컴퓨터고 크롬 브라우저고 뭐 등등등 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 서버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프로토콜 상으로 보면 이걸 우리가 get 요청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사라졌나?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고 하냐면 헤더 정보라고 합니다. 브라우저가 보내주는 헤더 정보고요. 그 다음에 빈 줄이 하나 나와요. 이렇게 빈 줄이 나오고 끝나는 겁니다. 즉 요청 정보는 어디까지다? 브라우저가 보내주는 요청 정보는 이렇게 첫 줄, 제일 중요한 줄입니다. get 방식으로 이러한 페이지를 요청한다 라는 게 첫 번째 줄 나오고 그 다음 줄부터 줄바꿈 표시 전까지는 헤더 정보가 나오고 헤더 정보 다음에는 빈 줄이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즉 빈 줄까지 읽으면 그 다음이 끝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 마이너스 2들로 끝을 찾으면 안 되는 거고 빈 줄이 나올 때까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까지가 요청 정보가 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헤더 정보는 다 한 줄 한 줄씩 보내는 거예요. 한 줄 한 줄씩 보내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읽으면 되겠어요? 한 줄 한 줄씩 읽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를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우고 한 줄 한 줄씩 읽을 때는 사용하는 게 누구라고 했었냐면 버퍼드 리더, 뉴 버퍼드 리더 해주고 뉴 인풋 스트림 리더 위에 소켓 인을 넣어줍니다. 그럼 버퍼드 리더는 한 줄 한 줄씩 입력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스트링 라인, 퍼스트 라인이라고 할게요. 퍼스트 라인은 br.read 라인에서 퍼스트 라인이 가장 중요한 라인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줄바꿈 표시까지가 뭐예요? 자, 리스트 스트링에서 헤더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을 여러 개 담을 수 있는 리스트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주고, 자, 언제까지 읽어드리느냐? 빈 줄 하나 만날 때까지 읽어드릴 거예요. 스트링
라인은 널이라고 해주고 while 라인은 br. read라인 해주는데 뭐가 아닐 때까지 라인 읽어드렸는데 이게 equals 아무것도 없는 빈 줄이죠. 이게 아닐 때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청 정보를 다 읽은 거예요. 빈 줄까지 읽으면. 자, 리드라인으로 한 줄씩 읽었죠. 읽은 값이 equals 요 맨 마지막 빈 줄이냐라고 보는 거죠. 그게 아닐 때까지 읽어드린 겁니다. 사실 네, 빈 줄을 만나면 while문은 끝나는 거죠. 빈 줄을 만나면 while문을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어드린 걸 어디다 넣어줄까요? headers.add에 라인 해주면 헤더 정보를 계속 리스트에 담을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까지 저장한 다음에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요청 정보 읽기가 끝나는 거예요. 요청 정보 읽기가 끝났으면 여기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first line도 출력해주고 core integer i는 0부터 i는 리스트 헤더스의 사이즈만큼 반복하면서 헤더스의 get i번째 값을 출력해 볼게요. 읽어드린 걸 그대로 출력해주고 소켓을 클로즈 해주고 있습니다. 종료하고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다시 클라이언트 접속을 기다리고 있고요. 서버에서 이렇게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딱 치면 연결이 되죠. 자, 아까는 서버가 종료가 안 됐었어요. 왜냐면 마이너스 1을 만날 때까지 반복 읽어드리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1이 안 나오니까.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 라인, 퍼스트 라인이 여기서 출력한 거예요. 퍼스트 라인 출력해주고 읽어드린 헤더 정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출력을 한 거죠. 그럼 요청 정보를 다 읽어드렸으면, 자, 여긴 뭐 이 부분은 읽어드린 요청 정보를 출력해준 거잖아요. 요청 정보 다 읽어드렸으면 여러분들은 출력을 하는 겁니다. 출력. 서버에게 응답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HTTP 프로토콜의 응답 메시지는 어떻게 생겼느냐? HTTP 프로토콜 응답 메시지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면 뭐 HTTP MSDN 문서네요. 모질라 ORG 사이트인데 응답한 걸 보면은 HTTP 응답은 첫 번째 줄의 상태 줄이라고 해서 상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첫 번째 줄은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http/1.1에 205K가 나오고 그 다음에 헤더 정보가 나오고 빈 줄이 하나 나오고 바디 정보가 나옵니다. 네, 여기 http 1.1 205K. 자, 응답은 어떻게 보낸다? 첫 번째 줄은 이렇게 200번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줄은 상태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헤더 정보들이 나오는 거예요. 헤더 1, 헤더 2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빈 줄, 그 다음에 여기에 브라우저가 표시해줄 내용이 보여지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표시해줄 내용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서버가 보내는 응답 메시지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서버가 보내는 응답 메시지도 이렇게 한 줄 한 줄 보내야 되잖아요. 한 줄 한 줄 보내야 되니까 이 아웃풋 스트림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쓸 거냐?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print writer pw는 new printer writer라고 해주는데 new output stream writer라고 해서 out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이 out을 통해서 써주는 프린터 라이터라는 객체가 만들어준 거죠. pw는 여기서 이렇게 써볼게요. pw.println 자, 응답 메시지를 이렇게 상태 메시지 첫 줄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pw.println에서 헤더 정보를 보내주는데 헤더 정보는 이름 콜론 값 형태예요. 이름 콜론 값. 그래서 제가 헤더 정보를 뭐라고 보내줄 거냐면 name 콜론 김. 자, 이름 이 콜론 값 형태거든요. 그 다음에 pw.println에서
이메일 콜론 yourstory@gmail.com 이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빈줄이 하나 나와 있다고 했었죠? 빈줄 하나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바디 내용이 나옵니다. HTML 닫고, 아주 심플하게 적을게요. 여기다가 h1 태그로 hello 라고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주게 되면 프린트 라이터가 이제 쭉 정보를 출력해 준 거고요. 다 정보를 출력해 줬으면 클로즈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했으면 실제 서버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서버 실행하면 클라이언트 접속을 기다립니다가 나오죠. 다시 여기서 새로 고침 누르면 어때요? 헬로우가 출력됐죠. 근데 이때 브라우저가 갖고 있는 검사를 누르면 개발자 모드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네트워크를 선택하면 얘가 주고받는 데이터를 크롬 브라우저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새로 고치면, 자, 서버를 다시 실행할게요. 자, 서버를 다시 실행하고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하면 어때요? 헬로 HTML 정보가 가는데 이 부분 보시면 리스폰스 헤더라고 해서 서버가 보내주는 헤더 정보가 뭐가 있냐면 이메일과 네임에 킴, 이메일에 yourstory@gmail.com 있는 걸 알 수 있죠. 리스폰스는 서버가 보내주는 정보인데 서버가 이런 정보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정보가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된 겁니다. 즉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 예제는 뭐냐면 very simple 웹서버예요.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보내면 서버는 요청을 받고 응답한 다음에 서버는 죽습니다. 한 번만 딱 응답하고 죽어요. 그냥 죽습니다. 네, 이게 뭐다? 우리가 최초로 만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서버는 9090 포트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브라우저가 접속을 하면 9090 포트로 브라우저가 접속을 하면 브라우저와 통신할 수 있는 소켓 객체가 나오는데 이 소켓 객체로부터 읽고 쓸 수 있는 아웃풋 스트림과 인풋 스트림을 얻어내고, 자, 이 아웃풋 스트림과 인풋 스트림을 줄바꿈을 할 수 있는 한 줄 한 줄 출력하거나 한 줄 한 줄 읽어드릴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프린트 라이터와 버퍼드 리더 형태로 변환해주고, 먼저 브라우저는 요청 정보를 보내기 때문에 그 요청 정보를 읽어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줄을 읽고, 언제까지 읽어요? 빈 줄을 만날 때까지 읽어드리면서 헤더 정보를 읽고 화면에다 헤더 정보를 출력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서버는 응답 메시지를 보내주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응답 메시지를 보냈다. 그럼 여러분들 브라우저는 그걸 받아서 헬로우라고 출력했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아주 심플한 웹서버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웹서버가 요청을 보낼 때마다 계속 죽지 않고 계속 동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청을 보낼 때마다 죽지 않고 동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레드라는 게 사용돼야 됩니다. 스레드. 서버가 죽지 않으려면 스레드라는 게 사용돼야 돼요.